기름값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진짜 원인이 뭔지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요즘 기름값 리터당 2,000원 넘었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주유소가 아니에요. 지금 한국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고 있거든요. 원유 비축은 208일치나 쌓아놨는데 왜 공장이 멈추냐고요? 나프타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쓰는 라면 봉지, 종량제 봉투, 심지어 약 포장재까지 다 이 나프타로 만드는 건데요. 이게 지금 비축 체계 자체가 없어요. 원유는 208일치 쌓아놨으면서 나프타는 2주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 구멍이 얼마나 큰지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단 좋은 소식부터 할게요. 한국 석유 기축량이 세계 6위예요. 정부 비축분이랑 민간 비축분 합치면 약 1억 배럴인데 208일분이면 거의 7개월을 버틸 수 있는 양이거든요. 국제에너지기구가 권고하는 게 90일분인데 그 2배가 넘는 양을 쌓아놓은 거예요. 전쟁 터지고 나서 정부가 얼마나 뛰었냐면요. 대체 원유를 17개국에서 긁어 모은 거예요. 사우디, 미국, UAE, 브라질, 호주, 콩고, 가본까지. 4월에 5천만 배럴, 5월에 6천만 배럴 확보했는데 이게 평시에 60에서 70% 수준이에요. 거기다 비축유 800만 배럴을 스와프 방식으로 방출까지 했거든요. 스와프가 뭐냐면 정부가 갖고 있던 비축유를 정유사한테 빌려주고 나중에 돌려받는 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2배나 큰 규모였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게 함정인 거예요. 숫자만 보면 안심이 되는데 그 안을 뜯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호르무즈 해협 아시죠? 중동 기름이 나오는 관문인데요. 전쟁 전에는 여기를 하루에 배가 135척씩 지나다녔어요. 지금 몇 척인 줄 아세요? 15척이에요. 물동량이 80%나 급감한 거예요. 이란이 허가받은 배만 통과시키면서 통행료까지 매기고 있거든요. 배럴당 1달러예요. 별것 아닌 것 같죠? 근데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200만 배럴을 싣고 다녀요. 한 척이 지나갈 때마다 약 30억 원을 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란이 이 통행료를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기름은 있는데 운반하는 길목에서 돈을 뜯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창고에 쌀은 가득한데 도로에 검문소가 생겨서 통행료를 내야 마트에 가져갈 수 있는 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해상 운임이 50에서 80%까지 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은 왜 안 내리냐? 이게 또 구조가 있어요. 국제 기름 시세라는 게 있거든요. 싱가포르에서 정하는 현물 가격인데 이게 리터당 1,301원에서 1,132원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주유소 가격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국제 시세가 떨어져도 주유소에 반영되기까지 2에서 3주가 걸리거든요. 정유사가 비싸게 사놓은 재고를 다 팔아야 새 가격이 적용되는 구조라서 그래요. 시차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휘발유 최고 가격이 리터당 1,934원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정부가 기름값 잡았구나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소비자한테 적용되는 가격이 아니에요. 이건 정유사가 주유소한테 넘기는 도매 상한선인 거예요. 마트로 치면 도매상이 마트한테 파는 가격에 상한선을 건 건데 마트가 우리한테 파는 소비자가는 별개인 거죠. 서울 주유소 평균은 리터당 2,022원이에요. 정부 최고가보다 거의 90원이 더 비싼 거예요. 이건 서론이에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거든요. 원유는 쌓아놨는데 정작 공장을 돌리는 원료가 따로 있어요. 나프타라는 건데요. 나프타가 뭐냐면 산업의 쌀이에요. 근데 그냥 쌀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손대는 거의 모든 것에 들어가는 쌀인 거예요. 라면 봉지 있잖아요. 종량제 봉투, 페트병, 약 포장재, 합성 섬유로 만든 옷, 심지어 우리가 약국에서 받는 약 알약 포장하는 그 은색 시트까지. 이거 전부 다 나프타로 만드는 거예요. 원유에서 뽑아내는 석유화학 원료인데 쌀이 없으면 밥을 못 짓잖아요. 근데 이 쌀 창고가 지금 텅 비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쓰는 나프타의 45%를 해외에서 수입하거든요. 근데 그 수입분의 77%가 중동산이에요. 아까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프타 수입이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원유는 사우디, 미국, 브라질 같은 데서 대체할 수 있다 쳐요. 근데 나프타는 중동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대체가 안 되는 거죠. 러시아에서 나프타 27,000톤을 긴급으로 들여온 적이 있어요. 3월 30일에 대산단지에 도착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되는 양이냐면요. 한국이 한 달에 나프타를 400만 톤씩 쓰거든요. 27,000톤이면 하루치도 안 되는 양이에요. 불난 집에 종이컵으로 물 끼얹은 격인 거죠. 그래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요. LG화학 여수 공장에 나프타를 쪼개서 플라스틱 원료로 만드는 시설이 있거든요. 이게 3월 23일부터 가동을 멈춰버렸어요. 이 공장 하나가 연간 매출 2조 5천억 원짜리예요. LG화학만이 아니에요. 여천 LCC, 롯데케미칼도 공정을 중단하거나 정비를 앞당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국적으로 이 시설들 가동률이 80%에서 50에서 60%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여수, 대산, 울산 할 것 없이 전부 다요. 아니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나프타 가격이에요. 전쟁 전에 톤당 600달러 하던 게 지금 1100달러가 넘어요. 93%가 뛴 거예요.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건데 이 비용이 어디로 가겠어요? 고스란히 우리 생활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터지냐면요. 농심 라면 봉지 만드는 율촌화학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가 원래 나프타 비축분을 2에서 3개월치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달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라면 봉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종량제 봉투, 약 포장재, 페트병, 합성섬유 옷감까지 전부 같은 원료로 만드는 건데 그 원료가 바닥나고 있는 거거든요. 식품업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 당장 전쟁이 끝나도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는 보릿고개라는 거예요. 종전한다고 바로 나프타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 다시 돌리고 원료 수입하고 제품 만들어서 유통하는 데까지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나도 최소 2달은 물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제약업계도 긴장이 급도로 높아지고 있어요. 약 포장재 있잖아요. 알약 넣는 그 은박 시트, 그리고 원료의약품 만드는 과정에도 나프타 기반 화학물질이 들어가거든요. 나프타가 끊기면 약을 만들어도 포장을 못하고 아예 원료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약값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정부가 3월 27일에 나프타를 아예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해버렸어요. 자정부터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한 거예요. 국내에 있는 나프타는 한 방울도 밖으로 못 나가게 막은 거죠. 산업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까지 확보한 건데 이 정도면 사실상 전시체제인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원유는 208일분 비축해놨잖아요. 나프타는요? 비축체계 자체가 없어요. 법의 비축 대상으로 지정된 게 원유, 휘발유, 경유뿐이거든요. 나프타는 아예 빠져 있는 거예요. 민간이 갖고 있는 재고가 2에서 3주치가 전부예요. 208일 대 2주. 이 차이가 지금 대한민국 제조업의 급소인 거죠. 이 위기 속에서 오히려 빛나는 기업들이 있어요. 쓰레기에서 나프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쓰레기에서 나프타를 만든다고요? 아니 이게 진짜 되는 거냐고요?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경남 창원에 인테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뭘 하냐면요. 폐비닐로 종량제 봉투를 만들어요. 나프타 투입이 0이에요. 제로. 농업용 하우스 필름이나 공장 포장 비닐 같은 폐비닐 100%로만 종량제 봉투를 찍어내는 건데요. 이게 전국에서 유일해요. 2015년부터 10년 넘게 기술 개발을 해온 거거든요. 연간 폐비닐 200톤을 가져다가 종량제 봉투 300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나프타 가격이 93%나 뛰었다고 했잖아요. 종량제 봉투 만드는 회사들은 원가 폭탄을 맞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나프타가 필요 없으니까 가격 폭등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호르무즈가 막히든 말든 쓰레기가 원료니까요. 우리가 매일 분리수거통에 넣는 그 비닐이 석유를 대체하는 거예요. 여기 더 놀라운 회사가 있어요. 전북 정읍의 도시유전이라는 곳인데요. 이름부터가 좀 대단하잖아요. 도시에서 유전을 캐겠다는 거예요. 이 회사 기술이 진짜 독특한 게요. 세라믹 볼이라는 걸 진동시켜서 300도도 안 되는 저온에서 폐플라스틱을 분해해요.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열로 분해하는 건데요. 다이옥신 같은 유독가스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환경오염 걱정이 없는 거죠. 거기다가 혼합 폐기물에서 플라스틱만 골라서 분해하거든요.
여기서 나프타급 재생유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가공을 안 거쳐도 되는 거죠. 이 정읍 공장에서 연간 폐플라스틱 6,500톤을 처리하면 540만 리터의 재생 원료유가 나와요. 이미 베트남에도 수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ISCC 플러스 포함해서 국제 인증을 3개나 땄어요. 이게 있어야 유럽에 팔 수 있는 건데 그 까다로운 인증을 정읍에 있는 회사가 다 통과한 거예요. 여기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기술을 보고 누가 달려왔냐면요. 사우디예요. 사우디의 패드코라는 곳이 투자를 했는데 기업 가치를 1,000억 원대로 평가한 거예요. 정읍에 있는 중소기업을요. 영국의 사비엔이라는 회사는 전략적 제휴를 걸었고요. 세계 최대 원자재 거래상 중 하나인 트라피규라까지 재생유를 사겠다고 협의 중인 거예요. 사우디가 돈을 대고 영국이 기술 제휴를 걸고 글로벌 거래상이 줄을 서는 거예요. 한국 중소기업 기술한테요. 대기업들도 가만히 있겠어요? SK이노베이션이 울산에 1조 8천억을 투자해서 ARC 단지를 짓고 있어요. 로레알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여기서 나오는 재생원료를 30%나 선주문했거든요. 엑슨모빌도 2,800억을 들이고 있고요. GS, LG, 롯데 전부 뛰어들고 있어요. 맥킨지가 이 시장을 2050년에 600조 원 규모로 전망했어요. 지금 현재 60조 원인 시장이 10배로 커지는 거예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세상이 쓰레기에서 기름을 뽑는 쪽으로 확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아예 2030년까지 재생원료 30% 의무화를 법으로 정해놨고요. 여기서 진짜 화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인테크, 폐비닐로 종량제 봉투 만드는 회사 기억하시죠? 전국에서 유일한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사우디가 투자하고 영국이 줄 서는 그런 수준의 기술인데요. 전국 시군구가 220개가 넘는데 이 회사가 납품하는 데가 딱 8곳이에요. 5%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종량제 봉투 입찰할 때 사회적 기업한테는 가산점을 5점에서 10점까지 줘요. 근데 특허를 가진 친환경 업체한테는 가산점이 0점이에요. 세계가 인정한 기술인데 우리나라 입찰 제도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죠. 이건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한테 국내 대회 출전 자격을 안 주는 거랑 같은 거예요. 기술은 있는데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나프타 비축 문제는 더 심각해요. 현행법상 비축 대상이 원유, 휘발유, 경유거든요. 나프타는 빠져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원유는 208일치로 세계 6위인데 나프타는 민간이 갖고 있는 2주에서 3주치가 전부인 거예요. 법적으로 비축할 의무 자체가 없으니까요. 208일 대 0일. 이 구멍을 수십 년째 아무도 안 막은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이 다음이에요. 산업연구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될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만 넘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에 또 막히면 또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봉쇄가 3개월만 이어지면 산업 생산비가 평균 9.4% 올라가요. 화학 쪽은 14%가 넘고요. 그게 뭔 뜻이냐면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가격이 전부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밖에서도 압박이 오고 있어요. 이유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걸 시행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유럽판 탄소세예요. 탄소 많이 배출하면서 만든 제품한테 추가로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한국 수출품 중에 여기 걸리는 게 51억 달러어치예요. 유럽은 재생원료 30%를 의무화해놨는데 한국은 10분의 비중 목표가 10%거든요. 목표치부터가 3배 차이인 거예요. 지금 이 격차를 안 좁히면 기술이 있어도 유럽 시장에서 밀려나는 거죠. 기술로는 앞서가는데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한국은 원유를 208일치나 비축해놨어요. 근데 공장을 실제로 돌리는 나프타는 비축 체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 구멍 때문에 나프타 가격이 2배 가까이 뛰고 공장이 멈추고 라면 봉지가 사라지고 약 포장재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죠. 원유 208일 때 나프타 0일. 이게 지금 한국 제조업 위기의 진짜 실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한국 중소기업들이 쓰레기로 기름을 만드는 기술을 증명해냈어요.
사우디가 돈을 대고 영국이 줄을 서는 기술이에요. 문제는 이 기술이 있어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똑같은 위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비축 체계도 만들어야 하고 입찰 제도도 바꿔야 하고 재생원료 목표치도 올려야 해요. 근데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페트병 버릴 때 라벨 떼고 물로 한번 헹궈서 버리면 재활용 수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깨끗하게 선별된 원료일수록 기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양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버린 페트병이 나프타가 되는 거예요. 작은 거지만 이게 쌓이면 진짜 달라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